네. 이 새누리당에서도 이 공약 이행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에서는 뭐 과거 정부도 공약 이행 점수가 별로 안 좋다. 네. 그리고 또 이제 1년이니까 뭐 앞으로 잘하면 되지 않느냐. 30점이면 괜찮다. 이런 얘기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견 타당한 측면이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워낙 오래전부터 약속의 정치인 그리고 신뢰 이런 것들을 강조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공약을 더 안 지켰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욕을 먹고 있다 이런 의견이죠. 하지만 정권 창출의 가장 핵심적이었던 공약 네. 그리고 선거 기간 동안에 가장 이것은 지키겠다 그리고 강조했던 공약 이런 공약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게 지금의 여러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네. 그게 심각한 문제죠.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 기억하십니까? 경제민주. 그렇죠. 예, 예. 지금 많이 얘기가 사라졌죠. 박근혜 캠프는 당시 경제민주화의 전도사라고 불리는 김종인 전 민주당 의원을 깜짝 영입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분, 예. 머리 하얀 분이신데요. 뭐 매일 나왔죠 당시에. 네. 예. 경제민주화 슬로건을 선거 전 전면에 내세운 거죠. 그리고 친인척 비리 척결을 위해서 안대희 대법관, 굉장히 개혁적인 인물로 그렇죠. 사람들은 예. 다 알려져 있죠. 깜짝 영입하면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대통령 옆에 계신 분이죠. 예. 예. 그런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결과적으로 보면요. 경제 민주화 공약은 앞서 보신 대로 100점 만점에 20점. 그리고 정치 쇄신은 무려 빵점입니다. 빵점이요? 지킨 공약이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아하. 그렇다면 이런 공약들을 직접 설계한 공약 설계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이런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듣기 위해 직접 만나러 가봤습니다.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 공약을 설계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선언, 출마 선언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제일 앞에 부분에 내세워서 강조를 했고 이번에 후보 수락연설에서도 그걸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선거 공약에 뭐 부담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이의를 제기하기가 난 힘들지 않겠느냐.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재의 공약 이행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까? 여러 차례 사무실과 자택까지 찾아갔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인터뷰 안 하신 지 거의 1년 정도.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이제 1년 되셨으니까 네,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의미가 어렵게 통화가 됐지만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1년 이제 돼가고 있어서 저희가 좀 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요새 더 이상 관심이 없어. 뭐 언론에 오고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 경제 민주화 공약과 관련해 갈등을 겪다 새누리당을 탈당했습니다. 결국 경제 민주화는 국민 표를 얻기 위한 기만극이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후에 7개 과제 정도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 그런 식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안대희 전 대법관은 김종인 전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캠프에서 정치쇄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정치쇄신 공약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우리의 변화와 쇄신은 단순히 득표를 위한 것이거나 후보님이나 새누리당의 일시적인 홍보를 위한 쇄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대희 전 대법관도 1년이 지난 지금 공약 관련 언급을 꺼립니다. 제가 일체 언론에 안 나타나려고 그러고 애쓰고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정치 쇄신이라든지 국회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아무 말씀도 안 드리는 일을 해주시죠. 죄송합니다. 공약을 만든 실무자도 있고 그 공약으로 당선된 대통령도 있지만 공약을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집권을 하고 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만큼,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과를 내서 국민들한테 무언가 조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 저는 이거라고 보고, 대신 그렇다면 그래도 공약을 파기한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건 솔직하게 사과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 국민들이 비난이 쏟아졌을 때 피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면서 한편으로 설득하는 정말 노력. 저는 그것이 정치라고 보는 거죠.